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2일 수요일 손상대TV의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역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방송을 안 하니까 오전 방송이 시청률 반토막이 났군요. 좋습니다. 그래도 나라 거꾸로 가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려야 되고, 오늘 오후 방송에서 여러분과 약속한 대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또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국내외에서 일파만파로 이 문제가 확산이 되면서 일부 언론들을 보다 보면 미래통합당과 우파 유튜브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안달이 난 것처럼 보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번 총선 패배의 원인을 미래통합당 내부가 아니라 우파 유튜브 때문인 것으로 몰아가는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총선 후에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가지고 장난치를 치는 것 같은 의혹이 또다시 생깁니다. 저는 일반 유튜브가 아니에요. 30년 넘게 기자 생활을 했던 사람으로서 볼 때 이런 장난 용서 못합니다. 특히 우파 유튜버들이 제기하고 있는 이 의혹 가운데는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부정선거 의혹까지 가짜 뉴스로 단정 지어놓고 일방적인 공격을 퍼붓고 있는 기레기 언론들, 끝까지 붙어보겠습니다. 일부 기레기 언론들은 우파 정치인들이 우파 유튜브를 멀리하고 있다, 또 아니면 멀리해야 한다, 우파 유튜브 같이 가다가 폭삭 망한다, 뭐 이런 뉘앙스로 기사를 갈게 되면서 이간질을 시키고 있습니다. 더 가관인 것은 자신들이 보기에도 합당한 설명을 할 수 없는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서는 갖다부타 없이 뒤로 딱 제껴놓고 논란이 될 만한, 그러니까 비율이나 숫자만 물고 늘어지면서 우파 유튜브들을 공격합니다. 그리고는 모든 의혹들을 한순간에 도매금으로 뭉태기로 싸서 가짜뉴스로 치부해버립니다. 그러면 손상대TV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보도 안 할 줄 알았지. 그런데 저는 언론사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우파 유튜버들이 제 역할을 제대로 잘 하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아주 잘했어요. 안 그래도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좌편향된 언론 환경 속에서 우파 유튜버들이 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오히려 언론사들이 우파 유튜브에 대한 이야기를 방송과 종이신문까지 실어대면서 우파 정치권과의 이간질을 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파장력이 세졌고 그만큼 공격력도 높아졌고 우파 유튜브를 함부로 무시할 수 없다는 기성 언론계의 시각이 팽배했기 때문에 이런 꼬라지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겁나는 거야. 그만하면 우파 유튜브 내가 아무리 해봐라 그냥 뭐 옛날처럼 가짜뉴스 한 방만 오면 다 찌그러지는데 지금 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런데 언론사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다루는 것을 보면 국민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다루지 않고 오로지 논란만 가중시키는 이런 것만 뽑아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우파 유튜버들이 제기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은, 그리고 우파 유튜버들이 그 노력에서 다 집어낸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그 이유는, 아니 수년 동안이나 똑같은 지적을 받고서도 개선하지 않는 선관위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선관위가 이런 걸 개선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선관위가 더 이상 똑같은 의혹을 받지 말라는 국민들의 경고이자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는 당장 뜯어 고치라는 것입니다. 우파 유튜브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울산시장 부정선거 생각해 보십시오. 설마 드루킹 이후에 그런 짓거리를 했을까 하는데 그런 일이 또 벌어졌잖아요. 믿을 수 없는 선행 행위들이 있기 때문에 우파 유튜버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 문제 제기가 상당히 합리적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언론사들이 모두 하나같이 무슨 기사 앞에 팩트체크 뭐 이렇게 쳐붙여 가지고 우파 유튜버들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더 나아가서는 4.15 총선 이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는 듯이 프레임을 짜서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야, 다 보인다, 다 보여. 팩트체크 같은 소리가 자빠졌네. 요거 뭐 JTBC가 뭐 팩트체크 하니까 요 KBS도 나중에 보니까 TV조선까지 무슨 뭐 팩트는 지금부터 내가 말씀드린 것이 팩트입니다. 지금까지 팩트체크리 지랄이니 비율로 따져서 싸우는 거 다 거짓말이야. 그건 다 헛소리고, 그거는 뭐 저끼리 싸움 말고 내가 지금부터 하는 거 다 들어보고 제대로 된 합리적 이해를 시켜보라고. 자, 따지자면 우파 유튜버들이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에 대해서 기레기 언론들이 반대로 왜곡 보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 판단입니다. 뭐가 지금 안달이 났어요. 야, 이 그냥 두다가는 큰일 났겠다 싶은 건지, 기레기 언론들이 뭐 치디고 날뛰고 난리 났어. 아무리 뭐 가짜 뉴스로 몰아봐도 예전처럼 안 되거든. 그러니까 심지어는 TV 조선일보까지 났었어요. 이러니까 세상 물정 모르는 통합당 내부에서도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대해서 우파 시민단체나 우파 유튜버들을 보고 정신 못 차렸다는 얼빠진 소리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이유도 없이 마구제비로 엉뚱한 거 하나 가지고 이번 4.15 총선을 완전히 뒤엎어버리자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선관위가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국민들이 알아듣게 이해를 시켜보라는 것입니다. 왜 가짜 뉴스로만 몰아갑니까? 지금 우파 유튜버들이 제기하는 문제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전투표가 시작된 2013년부터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는 똑같은 문제들 뿐만 아니라 이번에도 새롭게 적발된 각종 황당한 의구심들이 수두룩합니다. 이런 상황까지 왔다면 적어도 선관위가 이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을 하는 공개 자리를 만들었어야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의심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고자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제가 장담하건대 다음 대선 그리고 다음 지방선거 더 나아가서는 4년 후 총선까지도 똑같은 의혹들이 계속 제기될 것이고 이런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를 지금 상당수 언론에서는 가짜뉴스 또는 과도한 선동으로 몰아서 마치 소수의 극우 유튜브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처럼 보도를 해제키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엉터리 가짜뉴스란 겁니다. 이자들이 하는 게. 우파 유튜브가 지금 내놓는 의혹 제기가 가짜뉴스가 아니고 이걸 가짜뉴스로 몰아가는 기성 언론들이 더 가짜뉴스를 내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언론에서 제기하는 의혹은 정당하고 국민들이 제기하는 의혹은 과도한 선동입니까? 우선 사진 하나 보고 오겠습니다.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예? 지금 보시는 사진은 미 백악관 청원 사이트인 위드 피플에 올라있는 청원입니다. 이 청원은 한국 선거가 여당과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의도적으로 조작됐다는 제목과 함께 조작의 근거로 5가지 사안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청와대 사이트만 올라간 게 아니라 지금 백악관, 미국 백악관 사이트에도 지금 이런 의혹을 밝혀달라고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같은 내용을 국내 언론사들이 어떻게 보도했는지 아십니까? 우선 MBC입니다. 사전투표 조작 돈 없는 선동, 백악관 청원까지. 이런 제목으로 일부 유튜브 채널에서 이번 총선 사전투표를 두고 조작설을 제기했으며 선관위가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라고 해명했지만 미국 백악관 청원까지 올렸다고 보도를 합니다. 이야, MBC 대단합니다. 선관위 얘기는 콩으로 죽을 수도 맞다 그러고 국민들이 자신의 주권 때문에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라고 합니다. 이래도 가짜뉴스, 저래도 가짜뉴스. 이놈의 언론들을 다 없애버려야지. 마치 가짜뉴스를 백악관 청원에까지 올리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보도를 지금 MBC가 한 것입니다. 이것은 소위 보수 언론사로 분류되는 조선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미 백악관 청원 사이트 한 선거조작 의혹 밝혀달라는 이 제목의 기사를 올리며 사전투표 의혹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인 장재현 의원의 SNS를 인용해서 사전투표 의혹에 대해서 부정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조선일보까지 이러면 안 되잖아. 기자 생활한 내가 양심이 쫄린다. 이런 식의 기사를 쓸 수 있단 말이야? 아이고, 어쩌다가 100년의 신문들이 다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까? 나라 큰일 났습니다. 제가 뭐 다른 기사 더 보여드릴까 하다가 봐봐야 뭐 다 거기서 거기인지라 여기까지만 보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번 언론들의 우파 유튜브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가짜뉴스로 몰아가는 이 꼬라지. 근데 지금 의문이 드는 것은 왜 국민들이 우리 청와대 사이트는 물론이고 미국 백악관 청원 게시판에까지 가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청원을 제기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왜 아무도 의문을 갖지 않느냐 이겁니다. 사실 이게 언론사만의 문제이면 다행인데 자신들을 지지해준 국민들이 미국 백악관 청원 게시판에까지 가서 청원을 올리는 모습에 대해서 오히려 통합당이 손사래를 치고 있다는 게 저는 가장 어이가 없다는 겁니다. 이래서 어제부로 통합당 손 틀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4.15 총선 전체를 뒤엎자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선관위가 국민들이 다 보는 곳에서 공식 해명을 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자는 이런 취지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통합당이 취해야 할 태도는 가짜 뉴스로 몰아붙이고 있는 언론사들을 향해서 경고를 날려야 되고, 똑같은 문제로 계속 제기되는 선관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선관위를 보고 개선하라고 주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신들의 지지자들을 향해서 가짜 뉴스라고 프레임을 짜서 몰아붙이는 언론사 및 좌파들, 그리고 선관위까지 똑같은 스탠스를 취하는 겁니까?
오죽 답답하면 국내보다 해외에 계신 동포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계십니다. 저번에도 보여드렸지만 해외에 계신 시민단체에서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고, 이제는 교포분들이 한국의 부정선거를 미국 CIA에 고발합시다, 이런 운동을 펼치면서 지금 미 CIA 웹사이트 게시판에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글을 올리자는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운동은 지금 미국뿐만 아닙니다. 캐나다, 호주, 또 전자개표기 문제로 한때 난리가 났던 필리핀에서도 일반 교포분들과 IT 전문가들까지 가세하면서 활발한 활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한국에서 밝혀내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더 먼저 밝혀낼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IT 전문가들이나 통계 전문가, 이런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거기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겁이 나서 아무도 대가리 안 내밉니다. 대한민국 IT 전문가들은 성갈이 편들어주는 거야. 다 어디 갔습니까? 진실을 말하고 저는 IT 전문가는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습니까? 대한민국 IT 전문가와 해외 IT 전문가, 대한민국 통계 전문가와 해외 통계 전문가, 대한민국 수학 전문가와 해외 수학 전문가가 왜 이렇게 다릅니까? 교포분들이 왜 이렇게까지 나서겠습니까? 나라가 망하건 말건 그냥 해외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고국이 뭐라고? 오늘 망할까 내일 망할까? 오늘 공산국가 안 되냐? 내일 전쟁 안 되냐? 이 노심초사를 하는 것도 잠 못 이루는 밤이 허다한데 부정선거 의혹까지 겹쳤으니 얼마나 열이 받겠습니까? 특히 매번 똑같은 문제로 지적받고 있는 선관위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더 이상 똑같은 문제로 자신의 주권을 의심하지 않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수의 언론사와 우파 정치인들은 이걸 가짜뉴스라고 몰아붙이고, 더 심하게는 과도한 선동이라면서 우파 유튜버를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왜? 더 나은, 더 좋은, 더 이상적인 투표 환경으로 개선하자는 국민들의 움직임을 가짜뉴스로 단정지어서 프레임을 짜서 밀어붙이는 겁니까? 저는 이게 가장 의의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도 할 수 없습니다. 같은 기자밥 먹은 사람으로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기사를 쓸 수 있습니까? 이거는 정권의 나팔수나 홍위병이 아니면 이런 기사를 쓸 수가 없습니다. 손상대 TV에서 제시한 수많은 정황 증거들을 왜 거기에 대해서는 찍소리 안 하는 겁니까? 제가 어제 뉴스 까보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선관위가 받고 있는 의혹들이 따지면 별게 아닙니다. 해명만 잘하면 되는 거요. 해명을 안 하니까 의혹이 불거지고 그 의혹이 확산이 되니까 야 이거 무슨 짓거리 한 게 아니냐 이 결론까지 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가기 전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해서 국민에게 소상히 이해를 쉽게 될 거 아닙니까? 나의 주권인 투표 용지가 위가 뿡 뚫린 플라스틱 상자에 두부처럼 당겨가고 있는데, 그리고 그것도 몇 안 되는 사람이 카트에 질질 끌고 다니면서 어디로 갔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 우체국 택배 차량에 싣고 있는데 그 꼬라지를 보십시오. 이런 걸 보고도 선관위만 믿고 그냥 넘어가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지금 이렇게 싣고 가는 것이 은행 금고에서 나온 내 돈이다, 현금이다, 금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런 식으로 싣고 가면 야, 내 돈 가다가 잊어버리겠다.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돈보다 더 중요한 나의 주권인데 이걸 이런 식으로 싣고 가는데 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걸 개선하라는 목소리를 내면 가짜뉴스로 결론지어 말하는 게 이게 진짜로 화가 납니다. 개돼지 취급을 받지 않는 국민이 적어도 30%만 있다면 이거는 분노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야, 이놈들아, 현금보다 더 귀중한 나의 주권인 투표지를 어떻게 그렇게 싣고 갈 수 있느냐? 규정상 어느 봉인된 통 안에 투표지가 들어가 있어야지 위가 다 개봉된 데다가 종이로 맴매 써서 그냥 덜렁 덮어 그냥 간다? 이게 뭡니까? 위문편지도 아니고. 봉인을 왜 합니까? 남의 손 타지 말라고 봉인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모두 다 여러 제쳐서 온 우체국 택배차들이 제멋대로 실어 날리는 그 꼬라지를 보십시오. 이걸 보고도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북한으로 가십시오. 더군다나 도대체 이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제가 제보받은 바에 의하면 2016년도에 쓰던 봉인지를 이번에 2020년에도 썼다고 합니다. 이미 앞선 방송에서 보여드린 걸 계속해서 보여드립니다. 똑바로 보라고. 아니, 봉인지가 모자라니까, 아니면 나라 돈이 없으니까 비용을 아끼려고 2016년도 봉인지를 2020년에 썼다고. 뭐 쓰려면 쓸 수 있다 하더라도 무엇하려고 성관이가 의심받을 짓을 사서 합니까? 이 봉인지가 성관이가 나눠준 겁니까? 아니면 어떤 놈이 어디서 갖고 온 겁니까? 이런 걸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통을 바꿔치기 했는지 안에 내용물 바꿔치기는 잘 모르겠지만 얼토당토 않는 봉인지가 왜 여기 붙었냐, 이거부터 밝히라는 겁니다. 근데 왜 안 밝히는 거야? 근데 이게 왜 가짜뉴스야? 그렇게 비용 아끼고 싶으면 북한 퍼줄 돈으로 봉인지나 제대로 구입해서 팡팡 쓰시든지, 다른 것도 아니고 국민의 주권인 투표권에 국민 세금을 아낀다는 핑계가 통하긴 하겠습니까? 또 하나 이 사진도 보십시오. 얼마나 봉인지가 없길래 이렇게 구겨진 봉인지를 사용합니까? 이거 지금 의혹 보도를 해오면서 한두 번 보여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귀래기 언론들이나 우파 유튜브 중에 일부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왜 해명을 안 합니까? 웃기잖아요. 제가 봉인지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더니 지금 그런 봉인지는 비닐로 되어 있는 거는 뜯어다 붙이면 지금 보시다시피 맑은 청색이 갑자기 하얀 글자들이 막 나타난다는 영어로. 그런데 왜 멀쩡한 봉인지를 뜯었다 붙이고 해서 이렇게 의심받을 정도로 시궁창을 만들어 놓냐, 이 말입니다. 이거 변명해보세요. 해명해보세요. 돈이 없었어? 봉인지 만들지 못했어? 쓰던 거 계속 써야 되고, 지금 몇 년째 써도 이렇게 흠악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성관이나 가짜 뉴스로가 몰아가는 언론사, 일부 우파 유튜버들 보시오.
왜 이런 봉인지가 나오는 건지 국민들이 이해되게 한번 당신들이 말해보라고. 굳이 봉인지를 이렇게 훼손하고 뗐다 붙이고 2016년도의 것을 사용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겁니다. 어? 이준석이까지. 그런데 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못 본 척 하면서 쓸데없는 거 가지고 논란을 만들고 가짜 뉴스로 몰아가느냐 이겁니다. 봉인지가 얼마나 비싼지 모르겠지만 그 봉인지가 없어서 몇 번이고 뜯어다 붙였다 하는 거 갖다 거기다 쳐붙여놓고 2016년도 갖다 다시 또 그다 쳐붙여놓고 이걸 의심하지 말라? 집구석에 황금보화가 있어도 밖에 시건장치인 열쇠가 열린 듯한 기분이 들면 안에 무엇인가 도둑질을 해갔을 거라는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봉인함에 봉인지를 이렇게 훼손하고 지멋대로 뜯어 붙였다. 엉뚱한 것도 막 갖다 붙여놓는데 그 내용물을 의심하지 말라? 여기가 어디 공산사입니까? 자, 봉인지는 그렇다 치고 무엇보다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선관위가 선거 때마다 쓰고 있는 임차 서버입니다. 임차 서버. 선관위가 임차 서버로 논란이 된 게 이번 총선뿐만이 아닙니다. 매번 선거를 할 때마다 문제가 됐던 게 바로 선관위의 임차 서버였습니다. 선거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그 뭡니까 또 교육감 선거, 또 다양한 선거들이 적어도 5번 이상 있는데 왜 서버를 임대했었습니까? 지난 18대 대선에서도 좌파들까지도 문제를 제기했던 게 바로 임차 서버 아닙니까? 그런데 언론 보도 보면 선관위가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선거 때마다 임차 서버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건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선관위가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임차 서버 가격이 한 2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니, 포퓰리즘 정책 결친다고 나라비 1700조 돌파하는 문재인 정권 아래서 20억이 없어서 또 임차 서버를 쓴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해명입니까? 남북협력기관 북한에 갖다주는 1조 2천억 좌파 정세현 또 누구여 그 안 뭐여 이종석이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20억이 없어서 서버를 그냥 빌려서 쓴다? 여기에 지금 의구심을 품고 있는 겁니다. 임차 서버 선관에서 제대로 그 서버가 어떻게 돌아가지 아는 사람 누가 있어? 전문가 있어? 북한에 1조 2천억 들여서 평양 병원 지어주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요직에 앉아있는데 이게 바로 문재인 정권인데 선거철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임차 서버를 이번 선거에서 또 쓰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더라도 선관위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더 웃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꼼수가 살짝 보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 임차 서버는 5월 1일 이후로 모든 서버 데이터가 삭제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의혹이 있더라도 이를 밝힐 증거가 모두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좌파든 우파든 선거만 끝나면 모두 선관위의 임차 서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질질 끄다가 가짜 뉴스다 뭐다 시간만 끌다가 딱
모조리 서버에 들어있는 내용을 다 날려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길을 쓰고 가짜 뉴스니 뭐니 해서 우파 유튜버들이 금방 뭔가 밝힐 것 같으니까 지금 길을 쓰는 게 아니라 완전히 목숨 걸고 5월 1일까지 버티려고 하는 겁니다. 임차 서버에 대한 문제점 이것뿐만 아닙니다. 해킹이 가능한 프로그램이 임차 서버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다. 임차 서버에 국정원이 관여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더 나아가서는 지난 18대 대선에서는 입찰비리 의혹까지 제기되었던 것이 바로 선관위의 임차 서버 문제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선관위가 이번에 또 임차 서버를 사용한 것,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2천억, 2조도 아니고 20억인데 그러면 서버가 얼마나 비쌌길래, 아니 북한에도 하나 사달라 그러지. 1조 2천억 주면 북한에서 임차 서버 하나 사줄 거 아니에요. 이게 과연 선관위가 더 나은 투표 환경을 국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는 모습들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언론사들과 다른 우파 유튜버들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묵과한 채 뭐 알려고도 안 하겠지, 모르겠지. 뭐에 또 귀신에 홀린 듯이 무조건 부정선거 의혹 제기하는 가짜뉴스다. 정신 못 차린 것이다. 슈퍼챗 받으려고 쇼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의혹을 제기하는 우파 유튜버들을 가짜뉴스의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는 선관위가 그동안 수년간 지적받고 있는 이런 다양한 문제점들을 개선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또 나타난 문제점들은 왜 이렇게 나타나는지를 국민들에게 밝히라는 겁니다. 그걸 밝혀야 거짓말인지 아닌지 뒤집어 엎어서 까볼 수 있잖아요. 택도 아닙니다. 봐면 5월달까지 끝끝내로 버팁니다. 그때 가서 데이터 뭐가 다 날아간 뒤에 까봐라. 끝나는 거예요. 이거 개선 안 하면 매 선거 때마다 이런 똑같은 문제로 국력 소모, 시간 낭비, 돈 낭비, 국민들만 등뼈 힙니다. 솔직히 뭐 다른 언론사들은 모르겠으나 최소한 우파 유튜버들과 우파 정치인들은 선관위를 향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라고 목소리를 함께 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벌써부터 대선 생각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으라는 태도가 과연 옳은 것인지, 우파가 어디까지 망가져야 정신을 차릴 겁니까? 생각들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선이 오기 전에 쪽박을 차게 생겼습니다. 우파가 좌파랑은 무엇이 다른지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된 것이 질 때만 의혹을 제기하는 좌파가 아니라 수년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우파라는 프레임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파가 가짜 뉴스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졌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합리적 의구심, 합리적 의혹이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 누구라도 나서서 정확히 이걸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걸 못 알리면 결국 그 의혹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통하거나 아니면 소송을 통해서 원인을 밝히는, 이미 뭐 소송 다 돼 있으니까 어차피 밝혀질 거지만 이게 5월 1일까지 가면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서버에 데이터가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들은 얘기가 있죠. 계약상에 있는 거다. 이런 꼬라지 때문에 지금 우파 유튜버들이 제기하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을 기레기 언론들과 똑같이 가짜뉴스, 우파 코인팔이 정도로 비하하는 이런 프레임 작업에 우파분들은 제발 동조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좌파들과 다르게 국민의 주권인 투표권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이런 프레임을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뭐 쓸데없이 몇 프로 그 쌓아봐야 다 헛소리예요. 싸움을 하려면 물론 팩트가 중요하겠지만 국민 입장에서 어떻게 팩트를 갖고 옵니까? 선거판에가 다 뒤지고 어떡하겠어요? 왜 검찰이 필요하고 경찰이 필요하고 기자가 필요한 겁니까? 적어도 제기된 의문에 대해서 수사나 취재를 통해서 그 원인을 확실히 밝혀달라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 할 도리는 거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소할 수밖에. 그런데 그것을 가짜 뉴스로 만들어서 가짜 기레기들에게 프레임에 한 통속이 돼서 우파 유튜브까지 같이 떠들어야 되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우파도 우리는 좌파들처럼 어거지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지금 오랫동안 제기된 이런 문제와 이번에 새롭게 제기된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 스스로가 나의 주권인 투표권을 위해서 그걸 확인시켜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 우파가 좌파랑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발 우파끼리 더 이상 우파에게 손가락질하지 마십시오. 손목을 부러뜨려 버립니다. 공부하시고 뭔가 내 스스로가 의문시 되는 거 하나하나 찾아내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을 해야 할 것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정당한 빨리 국민들이 알아듣도록 해명과 규명과 진실을 말하라고 족쳐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는 우파 정당 성공할 일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기된 수많은 문제들 우파가 똑같은 목소리로 이런 문제들을 제기해야 결국 우파가 이기는 길이 될 것입니다. 서로 간에 지적을 뽑고 니 잘났니 내 잘났니 100번 하면 결국은 좌파 프레임에 말려서 또 한 번 패배의 아픔을 당합니다. 언제까지 패배의 아픔을 당하겠나. 이제는 의혹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서 나중에는 기계 안의 문제까지 집중적으로 보도를 할 생각입니다. 많은 기대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저녁 10시 뉴스 까보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